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아 매뉴얼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는 사람의 나이를 계산할 때 만 연령을 사용합니다. 즉, 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한 살을 더 먹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출생하면서 한 살부터 시작하고 다음해 1월 1일이 되면 다시 한 살을 먹습니다. 이 셈법에 의하면 출생 연도가 같은 사람들은 실제 출생 일자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나이입니다. 2000년 2월 10일에 미국에서 태어난 제임스와 한국에서 태어난 민준이를 통해 외국인과 한국인의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두 사람의 생물학적 나이는 동일합니다. 다만 민준이는 출생과 더불어 한 살입니다. 제임스는 2001년 2월 10일이 되어야 한 살이 됩니다. 그 사이에 민준이는 2001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 한 살을 더 먹어 두 살이 됩니다. 따라서 2001년 1월 1일부터 두 사람의 생일인 2월 10일까지는 두 사람의 나이가 2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년 두 사람의 나이는 한 살에서 2살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셈법은 중화권에서 넘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살을 먹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리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만 이와 같은 셈법이 나오는 점을 본다면 숫자 0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0은 아라비아 숫자인데 한자나 우리말에는 0을 표시하는 문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생아의 연령은 한 살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0은 기원전 700년 무렵 수메르의 계산 기록에서 보이며 기원전 300년 무렵에는 바빌로니아의 수학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876년에 만들어진 인도의 비문에 0을 나타내는 숫자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인도에서는 0의 개념을 훨씬 이전부터 계산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카이사르가 기원전 46년에 제정한 율리우스력이나 그레고리오 13세가 1582년에 만든 그레고리력에도 0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천 년 전에 발생한 한자에는 당연히 0의 표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100을 표하는 온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0을 표하는 말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생아의 나이에 0을 표시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더 많은 연구는 학자분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나이를 셈하지만 법적인 연령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와 같이 만 나이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962년에 이미 만 나이를 공식적인 나이로 공표하였지만 음력설을 새해의 시작으로 여겼던 한국의 국민들은 음력설과 더불어 나이를 셈하는 방법도 버릴 수 없었던 듯합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식 나이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입장이 비슷한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 계산법과 더불어 빠른 연생이라는 특수한 나이가 존재했었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발생할 여지는 없어졌지만 그 이전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는 매년 3월 달에 시작합니다. 3월 1일은 3.1절이라 하여 국가기념일이기에 휴일입니다. 따라서 보통 3월 2일에 학기를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 기준에 맞추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을 직전 연도의 3월 1일 출생자부터 당해 연도의 2월 28일 출생자까지로 하였습니다. 즉, 앞에서 본 2000년 2월 10일생 민준이는 2006년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에는 이미 만 6세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자격이 충족되어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이때 민준이와 함께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보통 민준이보다 1년 빠른 1999년 3월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됩니다. 즉, 민준이의 출생연도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2000년인 것입니다. 이때 민준이와 같이 1월이나 2월생이면서 만 6세에 입학한 경우에 빠른 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모든 아이들은 만 6세로 동일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아이들은 만 7세가 되며 최종적으로 2월이 생일인 아이들이 만 7세가 된 후 1년의 학기가 종결되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 빠른 년생들이 동급생들로부터 출생연도가 늦다며 괴롭힘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정부는 2009년에 법령을 개정하여 취학 기준일을 전년도 12월 31일로 변경합니다. 즉, 앞에 민준이는 만 6세가 되는 2006년에는 취학할 수 없고 다음 해인 2007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나이 문화가 옛날과 많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유교 문화의 국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국가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가장 높은 덕목으로 교육받습니다. 이에는 웃 어른에 대한 공경도 포함됩니다만 여기서의 웃 어른의 나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웃 어른이란 나이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학렬로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님에 대한 효도와 더불어 아버지의 형제들 그리고 그와 같은 학렬은 부모와 같은 대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보다 나이가 적은 아저씨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경우 나보다 나이가 적은 아저씨에게 존댓말을 하였고 아저씨도 역시 나에게 존댓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마을에 동년배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당에서 함께 배운다고 하여도 매년 학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고 천자문이나 명심보감 등 몇 권의 책을 수년에 걸쳐 학습하였기에 지금과 같이 학년이 나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서너 살 차이는 모두 친구였고 서로를 동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동무라는 표현을 현대의 한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널리 사용되다 보니 남한에서는 사용이 꺼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도 있기에 비슷한 연령대를 포괄하는 용어가 없어짐에 따라 반대로 엄격한 위계질서가 생겨났고 한국적이지 않은 문화가 한국적인 문화로 알려지면서 대중들에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옛날에는 상팔, 하팔이라 하여 위도 8살, 아래로 8살은 친구로 삼았다고 합니다. 일례로 아버지의 친구가 왔는데 이 사람이 아들의 친구이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친구는 아버지의 8살 아래 친구였고 아들의 8살 위 친구였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유명한 많은 위인들이 서너 살 차이의 사람들과 친구로 지냈다는 것은 그 사례가 너무나 많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국제 기준에 맞추어 바뀌는 요즘 세상에 전통에도 부합하지 않고 세계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한두 살 차이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친구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정한 각종 연령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출생과 동시에 지켜지는 몇 가지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집에서는 금줄이라 하여 새끼줄에 숯과 고추 등을 끼워 집 앞에 걸었습니다. 고추가 같이 있으면 태어난 아이가 사내 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금줄은 3-7일, 즉 21일간 걸어두는데 이때에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일반인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때에는 100일 잔치를 하였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였기에 어려운 고비를 넘긴 것을 축하하는 의미였습니다. 매년 생일날을 돌이라 하는데 태어난 후 처음 맞는 돌을 첫돌이라 하여 축하하였습니다.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에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여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교육으로 모든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구분하여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법에서는 이중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처벌은 불가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여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범죄의 내용에 따라서는 형법의 규정에 의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세가 되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이면서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학교장,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을 경우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제약이 있기에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업주가 15세 미만자를 고용할지는 의문입니다.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취직인허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 16세는 아동 혹사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16세 미만인 사람을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청소년에 대한 강제 노동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 조항의 범죄는 실제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는지의 여부는 필요 없으며 단지 청소년은 영업자나 그 종업원에게 인도하기만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만 16세까지의 청소년들은 게임 사이트 가입 시 부모님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셧다운 제도도 적용됩니다. 즉 자정인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됩니다. 다만 비영리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는 적용이 유예됩니다. 만 18세는 성인이 되기 직전의 나이이지만 수많은 제약이 있는 마지막 연령입니다. 각종 영상물이나 게임 등에서 규정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에 해당 연령입니다. 노래방이나 PC방에서는 오후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10시를 넘겨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10시를 넘기고자 할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15세부터 18세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지만 가능한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법률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인 경우에 두었던 근로시간의 제한 등 규제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를 본다거나 PC방 또는 노래방 등을 야간에 이용 가능한 연령은 18세 이상이면 되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기준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 수는 없겠지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약혼을 할 수 있고 혼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성 친구가 동의를 해야겠지요. 18세인 이성 친구의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은 더 큰 장벽이지만 말입니다. 인생이 즐거운 일만 있을 수는 없지요. 남자가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됩니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 18세가 된 다음 해부터 신체 검사가 기다리며 국가가 여러분의 젊음을 2년 동안 보관하기 위해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 18세의 12월 31일을 지나 1월 1일에 새해가 되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신분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언제나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 연나이 19세입니다. 즉,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규제도 풀리지만 그에 따라 부담해야 할 책임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만 19세는 드디어 성인으로서 출발하는 나이입니다. 민법상 성인입니다. 만 18세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약혼이나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부모님은 현실의 법률보다 큰 장벽입니다. 신분증만 있다면 PC방에서 야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엄청난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직접 뽑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자체의 장이나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면 6년 후인 만 2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만일 대통령의 꿈이 있다면 만 40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광고가 있었지만 2021년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전 세계인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인의 이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